자, 챕터 4, 개괄적 고의 사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사안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웅덩이 지식사 사건. 제가 항상 판례 강의 때 개괄적 고의 사례하고 개괄적 가실 사례를 비교해 달라고 말씀드리죠. 개괄적 고의 사례가 바로 웅덩이 지식사 사건, 개괄적 가실 사례가 바로 낙산 비추어때 사건이다. 이번 이 챕터에 대한 문제는 개괄적 고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웅덩이 지식사 사건, 여기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다. A는 누구냐면 갑이라는 남자의 처입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출근하고 없으면 지적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A라는 여자를 계속적으로 성적으로 희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지인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B라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제1행위로서 무엇을 하냐면 몽둥이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격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라는 사람이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되자 B가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적을 인멸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이 매장되는 행위를 통해서 질식사함으로써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위는 죽이기 위해서 가격행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행위, 제적을 인멸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매장하는 것이 두 번째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한테 과연 어떠한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괄적 고의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판서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수와 가실의 경합범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세 번째, 객관적 기속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 인가 가정의 착오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괄적 고의설에 따른 입장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개괄적 고의설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애초부터 의도했던 것은 B라는 사람이 죽는 것, 즉 B를 죽이는 것이 원래부터 의도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고의이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을 1행위, 제2행위로 나누지 말고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의도했던 범죄가 결국에는 지식사, 여기서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한 고의를 판단함으로써 갑과 을이라는 사람한테 살인죄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미수와 가실은 이 과정을 개괄적, 전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판례 입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제1행위, 제2행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일 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 발생이 1행위에서는 미완성이 되었죠. 따라서 여기서 살인 미수가 인정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매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죽인다는 고의가 없습니다. 가실로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실치사가 인정이 된다. 죽이는 행위 하나, 매장하는 행위 하나, 결국에는 수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범죄가 성립되므로 살인 미수와 가실치사의 경합범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미수와 가실의 경합범 사례는 살인 미수하고 가실치사의 실체적 경합에 대한 문제가 인정이 되고요. 객관적 기속에 대한 문제는 이 전체 과정을 인간계로 판단하십니다. 경험칙상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을 매장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경험칙상 사람을 매장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 예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이속 이론에 따라서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이 제2행위를 통해서 사망한 이유는 갑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므로 역시 살인죄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가정에 대한 착오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가정에 있어서 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제1행위, 죽이기 위해서 가격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B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착오가 없는 경우에는 역시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이 사망한 것이므로 살인죄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하자는 입장이 인과가정에 대한 착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텍스트를 잠깐 가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학설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가시면 개괄적 고의설, 바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전 가정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의도했던 범죄가 결국에는 제2행위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한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살인죄의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을 시키자. 따라서 사례의 해결질 끝에 가시면 살인죄의 기수 책임이 인정이 된다. 두 번째 이제 학설 가시면 미수와 가실의 경합범, 제1행위로부터 의도했던 범죄가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미수, 제2행위로부터 즉 매장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실로 사람을 죽였다. 따라서 살인 미수와 가실치세의 경합범이 된다. 따라서 결론 가시면 경합범에 대한 문제가 성립되고요. 객관적 기속설에 대한 문제로 가시면 첫 번째 줄에 경험칙상 제적을 인멸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갑과 을 너희가 매장을 시킴으로써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므로 역시 인간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되므로 살인죄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객관적 기속설.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인과관계 착오에 대한 문제. 인과가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착오가 있게 된다.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결정적 원인은 고의가 존재하는 일행위, 즉 가격을 하는 행위가 결정적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역시 너희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므로 살인죄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하자는 학설이다. 그럼 이제 유죄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면 사례는 결국에는 판설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유죄 가시면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해서 사례를 해결하는 견해. 이것이 바로 개괄적 고의설, 바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개괄적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제1행위, 제2행위를 구별하지 말자. 구별할 필요가 없이 전 가정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살인죄의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갑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두 번째, 자, 이 경우를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 따르게 되면 인과가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본질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과가정에 있어서 착오가 없는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B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살인죄의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밑에 있는 두 번째 유죄도 옳은 지문. 세 번째 유죄 가시면 개괄적으로 을의 사례라는 처음에 애견된 사실이 결국에는 실현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괄적 고의설에 대한 입장이죠. 즉 첫 번째 있는 1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개괄적 고의설에 따르게 되면 갑과 을이 의도했던 대로 전 가정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의도했던 대로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된다. 옳은 지문. 네 번째 마지막 유죄 가시면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개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립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제1행위, 제2행위를 구분하셔가지고 제1행위에서는 의도했던 범죄가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미수, 제2행위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실로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가실치사가 성립되고 수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갑에게는 살인미수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가실치사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사체유기죄를 지워버리시고요. 가실치사의 경합범이 성립된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 5번째, 5번째 챕터는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에 대한 문제하고 우연방해 사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